안녕하세요. 인생유통기한 연장채널입니다. 오늘은 치과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삼성플란트 치과의 김현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간단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치아 살리기 삼성플란트 치과의원의 김현옥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치아 살리기 삼성플란트 치과의원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자기치아 살리기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가능하면은 치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보존 진료 중심으로 진료를 좀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자기치아 살리기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미의 치과 이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궁금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노년층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년층 환자는 일반 환자와 달리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성공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분들은 고혈압 환자분이 정말 많으십니다. 고혈압에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치과에서 주의해야 되는 고혈압 단계는 수축기 200 이상이거나 이완기 11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주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주의하면 되는 거죠? 네, 고혈압 수치가 수축기 200 이상 또는 이완기 110 이상일 때는 일반 진료는 괜찮지만 수술적인 진료는 가능하면 연기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혈압일 때는 진료 중에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먼저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료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그 이하의 고혈압 단계에서는 치과 진료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고혈압 진료를 받으실 때 혈관 이완을 유도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치과 체어가 뒤로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할 때 순간적으로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하면 됩니다. 네, 고혈압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그럼 수축기 200 또는 이완기 110 이상이면 수술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당뇨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내분비 질환 중 하나의 당뇨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도 정말 많으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많은데 젊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또 비만이 아닌 분들도 의외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치과 진료를 어떻게 주의하면 될까요? 네, 당뇨도 이제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주의해야 될 만한 심한 당뇨의 기준은 조절되지 않는 당뇨 또는 혈당 수치 240mg/dL 또는 당화 혈색소 10%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보통 본인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본인은 알고 계세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 수치를 주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이나 발치를 해도 된다 안 된다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 이상이면 간단한 발치도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권하고 8에서 10 사이 정도일 때는 간단한 발치까지는 해도 무리는 없다. 위험하지만 간단한 발치까지는 해도 된다. 이 정도로 하고 8 이하로 떨어질 때 임플란트 수술까지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당뇨가 심한 환자라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화 혈색소 10 이상인 환자분들의 경우에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당뇨는 면역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면 면역 세포의 수도 떨어뜨리고 면역 세포의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봉합을 했는데 미세 혈관이 와해되거나 동맥경화로 인해서 수술 부위 치유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이 계속 되지 않고 수술 부위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고 계속 벌어지고 궤양이 번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염증이 조절되지 않으니까 해당 부위가 감염이 되고 그러면은 점점 더 위중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당뇨 환자분은 방금 말씀드린 수치 구간일 때는 꼭 주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은 그 질환이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혈압인 환자분들은 고혈압이 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구강 건강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조절되는 당뇨를 오랫동안 잘 관리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시게 되면은 치주 질환이 갑자기 급속히 진행되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구강 내에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세균이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 세균이랑 싸워줘야 돼요. 근데 당뇨는
면역세포의 수도 떨어뜨리고 기능도 떨어뜨리니까 이 세균과 싸우는 거를 잘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에 청소가 잘 되지 못할 때 이제 세균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러면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는 치은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치은염이 더 깊숙한 곳까지 진행이 되면은 잇몸 뼈까지 손상을 주는데요. 이게 치주염입니다. 그럼 잇몸만 부으면 치은염이고 잇몸 뼈까지 문제가 생기면 치주염이다. 아, 맞습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보통 환자분들은 저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저항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에 이완되는 비율이 당뇨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은 평소에 어떻게 치아 관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바로 잇 닦는 방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방법이셔가지고 당뇨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잇 닦는 거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 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정말 반문을 하십니다. 그 방법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이제 이 방법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없거나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잇몸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칫솔모가 치간 칫솔인 것처럼 치아 사이에 칫솔이 이렇게 끼워지게 이렇게 닦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평소에 닦으시는 그대로 다 닦으시고 나서 치아 사이에 칫솔모가 치간 칫솔인 것처럼 치아 사이에 끼워지게 끼워서 앞뒤로 흔들고, 반대쪽을 안쪽에서도 끼워서 흔들고, 이렇게 닦으시면은 잇몸이랑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청소가 잘 됩니다. 이 방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방법이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좋은 거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PD님도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당뇨로 돌아가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시나요? 네, 이제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감염 관리하는 겁니다.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지 말고 한 3개월, 4개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치주염이 많이 회복이 돼요. 염증이 있던 부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이더라도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염증 부분을 우리 면역세포들이 다 없애주고 깨끗한 잇몸으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치하시고 3개월, 4개월 기다리기만 하면 염증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잇몸뼈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조골 이식술이 뼈를 만들어주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치주염으로 발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데, 기다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부족한 만큼은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뼈를 먼저 만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재료도 많이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퍼센트로 보자면은 90% 환자분은 일단 3, 4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을 같이 하고 기다렸다가 보철을 완성하면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 드문 경우에서는 바로 임플란트 하기는 곤란할 만큼 잇몸뼈가 많이 소실돼 있을 때 일단 잇몸뼈를 먼저 만들고 잇몸뼈가 단단해지는 거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추후에 식립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뼈가 너무 없으면 아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환자 케이스가 있으셨나요? 당뇨 환자분들이 간혹 본인의 상태를 너무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당 수치도 상당히 높으신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당 관련 진료를 받으시면서도 지금 수치가 이 정도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당뇨로 인한 전신질환이 생기기 전에는 당뇨가 있긴 한데 뭐 별 문제 있겠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원장님 지금 치아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그냥 쏙 뽑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손으로 뽑아도 뽑히겠는데 이거 좀 뽑아줘, 이거 금방 하면 되잖아, 해줘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곤란합니다. 굉장히 곤란하시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그럴 때는 아이고 아버님 안 된다고, 아이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당 수치를 좀 조절하셔야 된다.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뽑고 나서 내일 모레 응급실 실려가실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치 조절 먼저 하시고 천천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하시라고 합니다. 네, 네. 당뇨나 고혈압 등 전신 질환이 있으신데 임플란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질환 관리를 먼저 신경 쓰셔서 몸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치과 원장님께서 발치하시고 바로 하지 말고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하자고 하시면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원장님 말씀을 듣는 게 네, 공고 받으신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린 칫솔질 방법, 그걸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후 음주나 흡연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한 일주일 정도만 참으시면 괜찮습니다. 술이나 흡연 같은 경우는 되게 참기가 힘든 종목이 그쵸, 있는데 힘들죠. 꼭 그렇게 일주일 정도 참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아버님이 진료 받으시고 같이 오신 어머니께서 우리 네. 아범한테 술 좀 꼭 참아야 된다, 네. 담배 꼭 참아야 된다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잘 못 참으신 분들이 계신데, 술을 드시면은 아까 당뇨일 때 면역 세포의 수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해서 감염이 생기기 쉽다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은 일단 술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서 지혈이 된 줄 알았는데 출혈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간단한 문제고 기다리면 또 지혈이 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셨다가 감염이 되고 상처 벌어지고 궤양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술도 딱 일주일만 참으시고, 담배는 이제 수술해 놓은 자리에다가 우리 몸에서 이제 열심히 다시 이 세포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서 이 피부도 붙여야 되고 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다가 담배 연기를 막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포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장님이 일주일만 참자고 하시면은 꼭 일주일만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원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꼭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